정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당신 왜 사세요? 당신 왜 태어나셨어요? 당신 지금 무엇을 위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 그것은 거창하고 어마무시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콕 찍어주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조금만 생각하는 힘을 당신 자신에게 기울인다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알아내고 스스로 찾을 수 있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힌트. 당신은 공무원이 되거나 일개 S전자 따위에 입사하려고 태어난 게 결코 아니랍니다. 크크크. 그럼 본격적으로 셜록황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떻게 내 팔자가 순간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오늘 저 강의를 듣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많은 분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지금 사는 거는 조금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각기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 정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할 마음도 없고 결혼할 마음은 더욱더 없고, 또 결혼했으라도 자기 집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참 안 좋다, 심지어는 헬조선 이런 이야기까지 참 많이 나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해서 아프면 안 되는 청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는 훨씬 더 이 나라가 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참,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다. 그게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라는 비율은 50%가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둘째치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저출산 국가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살기 힘들었어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식 낳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그때 사셨던 분들은 살기가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가? 그거는 더욱더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이 살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간이 사실은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장 1차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그러다가 자식도 낳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행동인데, 재밌게도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잘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내 삶이 억울하고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작년까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꼭 예를 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 많은 분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네, S그룹의 회장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회장님이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이모 회장님이 어떻게 지내시나요? 병원에 계세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네, 알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이 많으신 분은 그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최고로 잘 살 거라고 믿고 있을 때 그분은 아마 당신 몸으로서 보여주고 있고 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놀라운 생생한 정글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7월 15일 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저는 30세 여성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잠시 일하다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 또 정규직으로 대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그런 일자리를 못 찾았으니까 계약직으로 잠시 일했는데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공무원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일은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창의적인 일보단 틀에 박힌 일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는데요. 공부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자만심을 가졌던 건지 조금만 하면 되겠지, 내년엔 될 거야, 좀만 더 약점 보완하고 그러면 그렇게 1년, 2년, 5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남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고 초라한 게 너무 싫어서 그나마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도 끊고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성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만나지 말자고 나름대로 독하게 마음먹고 그런 건데 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포기한 것들에 비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이 왜 이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사연을 쫙 보낸 분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답답하고 힘든 거를 내한테 물어요? 네, 진짜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한 사연이죠,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답답한 거는 다음에 또 사연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 문득 과거 후회를 하거나 과거 추억을 회상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거나 아무래도 과대망상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 해야 할 내 공부에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보단 회피하려고 하고 대충 쭉 넘어가고 미루는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더 이상 공부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진짜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혼자서 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들과 함께하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겁이 나고요. 뭘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을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내가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내 자식이 저러면 어떠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요 집중을 못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집중을 못해요. 그 다음에 대충 하고 넘어가는 미루는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시험 공부를 5년 동안 했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니까 자기가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봤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으면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가 게을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나빴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 다 또 누구 잘못이죠? 예, 부모, 머리 나쁜 거를 물려준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전체 생각은 뭐냐 하면 자책해요. 자학해요. 자책하고 자학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자기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가장 쉽게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이고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답을 구하고 싶어서 상담 사연을 보내는데도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 상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답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면 답이 너무 많은 상담 사연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휴가철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 혹은 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탐색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조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반응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단서도 깨닫는 심리 리얼리티 쇼를 감상하고 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WPI 리얼리티 쇼인 황심소 심리토크는 7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링크는 팟빵과 황심소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요, 저는 항상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사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상당히 재미난 걸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선생님 기억하세요?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태어나셨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너는 태어났어 라는 것을 국가가 국민들한테 아이가 교육받는 매번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거나 낭독하게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은 뭡니까? 라고 혹시 물어본 적 있을까요? 우리? 없어요. 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 나라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선생님, 그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 뭔가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다 하죠.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건 그 삶의 초점이 집단주의적, 국가주의적 교육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그 개인이 주체다, 삶의 주체다, 개인의 삶에 초점 맞추지 않고 교육이라든가 삶의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좋은 설명이십니다. 각 사람들의 삶의 초점이 국가의 어떤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부여받은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히 물어볼 수도 없어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마치 이 나라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이 주인님이 그 나라의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너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살아 하면 Yes sir! 저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 뭔가요?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노예를 키우는 교육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에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를 지금은 적어도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저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제가 역할이 심리학자가 되니까 이제는 그때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행복이 뭔가요? 어떻게 하시면 행복한 상태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건가요? 그 마이크를 저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한 상황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이 바라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희한한 심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거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지? 이 질문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야.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하면 거창하고 멋있긴 하죠. 행복은 뭐야? 이러면 어차피 그 모든 게 이제는 마치 국가가 알아서 안 해주니까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이제 어느 분들이 아주 거창한 말을 쓰더라고요. 국가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를 요청하기 전에 네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찾아라. 이런 또 거창한 이야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은 네가 찾는 거지 해주는 게 아니야. 뭐 부모가 해주면 좋겠지만 네 부모가 그걸 안 해주면 부모를 원망해. 그래서 흙수저, 또는 나라가 그걸 안 해주니까 88만원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마치 행복을 부르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돈만 많으면 당신은 잘 살기만 하면 당신은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라고 믿는, 또는 믿게 만드는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그걸 다 해야 된다는데, 그럼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게 뭘까?
이 질문을 저는 저한테 던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무작정 외웠던 그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은 뭔 건지 혹시 스님 아세요? 그 당시는 뭐 조국의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 그것도 국가주의적인 이야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요. 네, 그것도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에요. 즉, 소수 국가 권력자, 위정자들을 위한 다수 국민의 희생이겠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3끼 굶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거창하게 조국의 근대화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거창하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단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단군 이래로 최고로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고, 단군 이래로 최고로 사람들이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세상에 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상황이 있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국가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혼란스러운 게 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담 사연을 보내는 젊은이의 심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모두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오신 분들처럼 다 나름대로 잘 사시고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조차도 갑자기 뭐라고 답해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느냐 하면요,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경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러면 엄청 거창하고 멋진 말인 것 같지만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하면 하루 3끼 밥 먹는다는 거예요. 굶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굶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린 시절에 굶어보신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할 때 그 잘 살고 행복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분명한 문제는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부모님들은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내가 다 니들 때문에 산다. 뭐 토끼 같은 자식 때문에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비교적 잘 사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살죠. 그냥 죽지 못해 살죠. 20대의 사망률 1위 최고의 질병이 뭔지 압니까? 암이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저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그 근대화가 어떤 근대화입니까? 그거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는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 근대화라면 차라리 그런 근대화 저는 원치 않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제 그걸 나라 탓할 수 없고 사회 탓할 수 없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 어떻게 살아라,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때까지 너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시대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조차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알아서 각자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 있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네가 알아서 보험도 들고 실손보험도 들어가고.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알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강의 마지막 결론은 알아서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재밌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라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정답과 같은 거, 이렇게 살아라, 또는 안정적인 거, 최고로 좋은 거를 선택해라,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기 삶이 더 노예처럼 되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민족중흥의 선생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뭔가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지금 저 행복하고 싶은데요, 행복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저에게 행복을 주세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답게 잘 사는 게 뭔데요? 이런 질문을 하면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해?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잠시 멈추면 행복해지고, 뭐 기도를 하면 원하고, 혼을 불러오기만 하면 이루어지고, 이런. To be continue. 내일 계속됩니다.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불러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